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지연이는 한승희, 펴낸 곳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이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며 정신분석가이다. 이 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그녀의 딸과 세상의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저자는 딸이 미국 유학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살겠다는 사실을 알고 섭섭한 마음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년 만에 너에게 틀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거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 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아이들은 4살쯤 되면 밥 먹듯이 부모에게 싫어, 아니 라고 얘기한다. 그때쯤 형성된 자아는 부모와는 다른 자기 의지가 있다고
매일같이 항변한다. 어른들의 거절도 이와 비슷하다. 거절은 타인의 의지와는 다른 나만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자신은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마치 내 영토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다가 허락도 없이 밥도 해먹고 농사도 짓던 이웃나라 사람에게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말라고 정확하게 금을 보여주는 일이다.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한계를 설정하면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감정일 뿐이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다 거절당한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내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소설가 김훈의 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게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딸아, 김은처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진정한 이기주의자란 자신의 길을 갈 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당당히 맞서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만만히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여기 극단적인 환경에 처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이었던 그는 1942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의 소중한 부모와 아내, 자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치 친위대가 그의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놓는 바람에 생사맛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매일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견디고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연명하며 강제 노동에 혹사당했다. 수용소 생활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공포와 불안, 더러움과 굶주림, 추위까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누구는 배고픔으로 죽어갔고, 누구는 전염병으로, 누구는 매 맞고, 누구는 가스실로 끌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인류 최후의 자유를 깨닫는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든 처할 수 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 일부분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그 상황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자신을 상황을 바꾸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치자 그 상황에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갈지, 한쪽 다리가 없어짐과 동시에 자기의 삶도 끝났다고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파괴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가? 사람은 누구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절망에 머무를 것인지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을 되찾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생사 여부를 몰라 애태웠던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모두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비보였다.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괴로워했지만 절망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그는 가족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3년간 아우슈비츠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으며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어 정신분석학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직장을 그만둘 때 다시 생각할 것들. 47세 주부 성임씨는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시어머니와 밀착된 남편과 20년을 살며 누적된 불화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뒤부터 무력감이 깊어졌다. 결혼 당시만 해도 성임씨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부잣집 맏아들과 결혼해 동창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반면 동창은 전문대학을 나와 미술학원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성임씨는 첫 아이를 낳고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로 일을 그만두었다. 한동안 여유를 만끽했지만 IMF 경제 위기 때 남편의 사업이 주저앉으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반면 돈 없는 남자와 결혼했던 동창은 뒤늦게 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따고 대학원에 가더니 박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성장했다.
승임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초라해진 자기 자신에게 크게 좌절했다. 그녀는 몇 푼 안 되는 돈 벌겠다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따른 자기가 바보 같다고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승임씨가 아이를 낳고도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더 행복했을까? 그녀가 지금 우울한 진짜 이유는 일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주부로 산 지난 세월이 시어머니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해서 억울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형편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승임씨와 같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주부냐 워킹맘이냐가 아니다. 내가 그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니 직장을 그만둘 때 시가나 남편,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만일 일과 육아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든 버티며 대책을 세워보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면 다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만두자. 그래야 사회와의 끈을 계속 가져가며 다음을 모색할 수 있다. 치열하게 싸울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3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내면의 상처, 콤플렉스까지 대면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나는 딱 3일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한다. 첫째 날에는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둘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셋째 날에도 이 남자와 대화가 되는가? 니체는 다 늙었어도 그와 대화를 잘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라고 했다.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저의 인생책이었습니다.